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자, 월요일 오후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 핵 폐기물,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운동을 펼치고 온 여러 야당 의원들이 갔었는데 그 중에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을 의사 출신 마을 의사 출신. 여러분의 국민 주치 아. 예,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 TV에 오랜만에 모셨어요.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네. 자주 인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의정 활동에 바쁘시고 또 지역 활동, 이 마을 주치의로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더 바빠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방금 인사하셨지만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극히 안녕하지 못한 시절에 또 안녕을 여쭙는 마음 너무 죄송하고요. 특히나 지금 장마 전선이 정체되면서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께 좀 명복을 빌어드리고요. 또 비가 계속될 테니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그리고 저희 민주당 또 한마음으로 호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일본에 가서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너무 더웠다라고 날씨가 일본은 습한 날씨 근데 너무 일본 더웠다. 날씨가 아마 39도 막 이런 39도 날씨에 까지도, 예. 또 습도가 아주 높아서 음,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일본 현지에 계셨다가 2박 3일 일정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오셨는데 일본 현지, 일본에서 직접 이제 몸으로 느껴본 이 오염수 방류 문제, 핵폐수 방류 문제 여기에 대한 일본 여론이 좀 어땠는지 이것만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만나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원전을 반대하시는 분들 또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시는 분들만 만났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의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온몸으로 입으셨던 분들이 많으셨고 네, 또 관련해서 일본의 야당으로서 역할했던 입헌민주당이나 삼인당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 오신 분들과 만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분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자세히 듣고 있으면은 이래서 핵오염수 해양 배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네.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태도나 네, 분위기를 보면은 대체로 관심이 좀 없어 보였다. 음, 왜 이렇게 좀 시민들의 관심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네, 일본 분들이 어떤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정체돼 있고요. 또 고령화되면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되게 좀 연로하셔요. 그런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저희들이 이제 국제 연대의 한 일환으로 찾아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나 이런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한국에서 야당 그렇죠.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거리를 걷고 거리에서 항의도 하고 뭐 행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더 가지게 그날 됐다. 당일에도 저희들이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네. 평화포럼 회원이라고 평화포럼이라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합류를 하는 모습으로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 평화포럼 회원들의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막 그런 것입니다. 언론이 관심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으로 해서 일본 언론 네. 또 다른 그 통신사들의 언론이 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이제 내부의 여론은 저희가 이제 알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좀 없는 상황이지만 언론에 어떻게 보면 주시하는 그런 보도나 아니면 여러 일정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목소리가 알려지게 된다면 일본 여론도
좀 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뭐 듣고 보니까. 최근 기사를 보니까 네.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0%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정보가 네. 부족했다라고 아, 하는 것이 한 80%더라고요. 그 음, 말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 방출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이겠죠. 충분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네네. 일본 국민들도 일본 그렇게 정부에 느끼고 대한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 이것 좀 제대로 설명해 줘야지 우리가 판단할 텐데 그런 설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리고 일본 시민들의 그런 네. 목소리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핵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일본의 수산업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거다 네. 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음, 그러니까 제대로 좀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해라. 네, 그러는 것이죠. 아, 설명을 하고 나서 뭐 이걸 반대하는 찬성하는지 결정하지 설명 자체도 좀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도쿄전력에서 애초에 네. 이 해양 방출을 할 때는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렇게 그 약속했었죠. 관계자들이 누구냐면 수산업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전국 수산업협회나 네. 또는 후쿠시마 수산업협회나 이런 분들이 이걸 해양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방류를 관계자들이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IAEA 보고서에 근거해서 아하.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일본 정부도 애초에 약속을 배신한 거죠. 이제 부담감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일본 여론 현지에서 듣고 뭐 항의 시위 여기에도 참석하시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 2박 3일 일정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정이라고 할까요? 이건 일본 가서 정말 좋은 일정이었고 이것 좀 말씀을 하고 싶다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까? 저 역시 이제 뭐 의학을 하는 사람이고 또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핵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일본 정부 또 한국 정부가 이것을 동의하고 있고 그 이유를 알고 싶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 정부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집중해왔던 일본의 네. 과학자들 아. 또 원전 기술자들이 예. 왜 반대를 할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번에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물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여러 지식과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현지에서 네. 오랫도록 이 부분의 해양 방류를 반대해 오셨던 분들이 이래서 반대해 왔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게 네. 가장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원자력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 실제로 원전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 또 원자력 핵공학과 관련된 과학자 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해양 핵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대안이 존재한다.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을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그렇다면은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 오늘 보니까 의원님 피켓을 네, 피켓을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는 써먹어야죠. 이게 보좌진들이 또 그렇죠.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보면 이제 경제 네. 산업성이 이제 주관 그 행정기구거든요. 예. 행정부. 그래서 경산성의 태스크포스하고 또 알프스 소위원회에서 여러 이제 방안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뭐 지층 주입을 하는 방법, 네. 또 해양 방출을 하는 방법,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법, 수소 상태로 방출하는 방법, 뭐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값이 싸고 공사 기간이 짧은 이 해양 방류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원자력 시민위원회에서 네. 만든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대안들 말고 네. 원자력 시민위원회에서 적극 권유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거든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권유하는 안이 그렇습니다. 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저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어쨌든 이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봤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권유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안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경상선 태스크포스와 알프스 소위원회의 여러 검토안들이 있다라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일본에서 지금 듣고 오신 네. 안 그것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핵 관련 과학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분야는 어찌 보면은 실제로 원전을 설계한 기술자들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설계한 사람들. 예컨대 보통 냉각수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요. 계속 순환하는. 네. 그래서 새어나오는 데가 없어야 맞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근데 당연히. 기술적으로 보면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이 훨씬 더 잘 알죠. 네,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기술적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새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검토안 말고 네. 실제로 이제 현재 음. 그 후쿠시마의 그 핵 오염수 이렇게 보관해 놓은 수조들이 네.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사진을 화면으로 통해서 보셨죠.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조 자체가 크진 않아요. 작은 수조들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예컨대 또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오거나 하면 이런 것들의 그런 영향으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겠죠. 그것도 다 파괴가 될 수 있다. 네네. 특히 그 내진 설계가 좀 미흡하다 현재 수조들이. 그래서 좀 더 대형 수조. 그러니까 원유를 저장하는 대형 탱크 네. 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대형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핵 오염수를 보관하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핵 오염수는 점점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뭐 30년 동안 방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 핵 오염수 양을 점점 줄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핵 오염수의 원인이 되는 빗물, 비가 지금 그 노출된 노심에 직접 빗물이 닿아서 이것이 이제 또 핵 오염수가 된단 되죠. 말이죠. 네. 또 지하수가 주변에서 또 스며들어서 그것이 또 핵 오염수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이제 좀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네. 주변 설계 시공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추가되는 핵 오염수의 양을 일단 줄일 수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 탱크에 저장해서 시간을 충분히 벌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당장 방류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저장고가 부족해서라고 하거든요. 네. 저장 부족하다. 탱크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제 담아둘 데가 없으니까 버리자 이런 건데 예. 현재로서도 부지가 충분히 새 저장 탱크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주변이 어떻게 보면 좀 폐허가 됐잖아요. 그렇죠. 주변 부지도 충분히 탱크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당장 이거를 해양 방류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하. 두 번째로는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핵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게 되면은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고 네. 뭐 많은 과학자들이 결국은 태평양과 같은 넓은 바다에 이게 다 희석되면 우리한테 식탁에 올라올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다를 바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태계를 통해서 축적되는 거 그러니까 뭐 수은이 축적돼서 네. 우리가 참치를 먹으면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큰 동물일수록 더 쌓여 그래서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소아나 네. 임산부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이런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음. 근데 방사선 물질도 동일하게 그런 축적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우리 국민 건강을 그런 데다 희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도 된다가 아니라 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가 맞고요. 음. 그렇다면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있다. 대안. 그게 이제 몰타르 고화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네. 몰타르라는 건 뭐냐면은 물, 그다음에 시멘트, 그리고 모래를 섞은 것을 몰타르라고 합니다. 네. 그 우리 저기 집 공사하면 아, 예, 예. 벽에 공사하죠. 마지막에 바르는 시멘트 있잖아요. 네. 그게 몰타르인데 어. 그 몰타르를 들어가는 물을 이제 핵 오염수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핵 괜찮나요? 오염수를 물로 예. 사용해서 이게 굳으면 그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 수조 안에다 이걸 가득 채우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감마선까지 포함해서 네. 방사선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고 특히나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네. 이 콘크리트 안에 단단한 형태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에 반매립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관리도 용이하고 네. 모니터링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핵 오염수에 추가되는 걸 막아주면 충분히 예컨대 이제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2.5년 뭐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조금 견뎌내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것이 이제 이분들의 주장인 것이죠. 일본에서도 시민사회나 아니면 야당에서 이런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공론화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 몰탈 고화에 의한 네. 반영구 처분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 사반나 리버라고 하는 원전에서 방출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으로 네. 저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를 했어요. 사례가 그러니까 실제 있군요. 사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굳이 방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걱정에 빠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은 계속 추진하게 여름쯤에는 방류하겠다. 그래서 다음 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뭔가 꿍꿍이가 있다. 꿍꿍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윤석열 꿍꿍이가 있습니까? 정부가 예. 제 생각에는 한국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해양 오염수 방출을 굳이 나토에까지 찾아가서 기시다 총리한테 국민의 뜻과 반하는 그런 결정을 대통령 마음대로 우리가 언제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사람들이 되게 꿍꿍이 그러면 돈 문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돈 문제. 예. 혹시 돈 받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예.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값싼 방법이어서 해양 방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일본이 돈을 아끼려고 바다에다 버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학자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발전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걸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지 원전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까지는 스톱. 현재까지 우리가 만든 원전을 그대로 사용하되 네. 추가로 원전을 짓지는 말자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진 지난 정부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정부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독일도 거죠. 이제 탈원전했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게 당장에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전 지구적인 어떻게 보면은 기후 위기 공동 대응이 필요한 때인데 사실은 원전 문제로 이걸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일부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원전을 지금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설계해서 짓고 전기 발전하는 데까지 십몇 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기후 위기 문제는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면 네. 지금 당장 넷제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은 좀 경시하고 네. 원전 발전 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IAEA, 일본, 미국 또 우리 정부가 결국은 이 원전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폐기물 처리 방식을 아, 이렇게 해양 방류로 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아. 하는 저는 이제 그런 꿍꿍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오.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원전 생태계 그렇죠. 이걸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해양 방류를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특히나 만들어져 있다는 거네요. IAEA 예. 자체가 뭐 유엔 산하 단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음, 유엔 가입국 중에 원전 발전을 하는 나라들이 네. 회원국이 돼서 서로 그렇죠. 분담금을 내서 네,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원전 발전을 위한 재단이거든요. 이익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도면?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보고서 그것도 반쪽짜리 우리가 음. 반쪽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환경 생태적 중장기적인 네. 영향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전혀 없이 단지 이 해양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 스토리만 아하.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국제 하는 기준에 부합한다. 반쪽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환경 영향 평가 부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행하려고 하는 거는 네. 결국은 원전 발전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익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해양 방류가 되면 오염수가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냐? 일본은 이 핵물질을 버려가지고 이익을 얻는다고 치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얻는 이익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돈까지 써가면서 광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냐 안전성을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그 justification 음, IAEA가 주장하는 거죠. 핵 폐기물을 처리할 때 정당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보다 이익이 커야 아, 버릴 수 있다. 아, 그리고 이익이 더 크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얘기도 그리고 이 있는데. 핵 방사능 오염 물질을 네. 버릴 때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피해를 최소화. 그렇죠. 그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네.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 IAEA 그 공고하는 그 내용조차도 그렇죠.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한테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고 우리 이제 특히 피해를 일본 주장하고 수산업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있는데.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에서는 반대하고 피해라는 있고. 것이 어떤 꼭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에 의한 피해. 음. 사람들이 그냥 막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그것만- 걱정하는 거. 네. 그럼 소금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도 다 피해의 네. 일부거든요. 근데 이런 피해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해양 오염수 방출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사실. 해법은. 근데 이걸 계속해서 국민의 힘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사실 IAEA 이제 보고서 존중한다. 이해는 윤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왜 선동하냐? 왜 괴담을 퍼뜨리냐?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IAEA 이 보고서 이 과학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원님은 저도 과학자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과학. 예. 과거에 갈릴레이가 네. 예? 지구가 지구. 둥글다 아, 예.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네. 말하자면 종교 잡혀가서. 재판을 예. 받고 죽음에 이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갈릴레이가 과학자예요. 종교 재판 한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갈릴레이 말이 맞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민심과 여론은 갈릴레이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늘 과학은 그 자체에 상대주의가 음. 있는 거고 과학은 늘 회의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아 이게 틀릴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야 과학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과거에 만들어진 이론과 법칙 이런 것들을 네. 뭐 신격화하거나 신봉하는 방식으로는 그건 과학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마실 수 있다. 알프스 통과하면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물에 살던 플랑크톤을 음.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수영한 플랑크톤을 아, 예, 예. 작은 물고기가 네, 먹고 그렇죠. 그 큰 물고기가 먹어서 음. 체내에 농도가 점점 농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체내 축적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도 나부로 다 보호하거든요. 우리가 왜 보호하겠어요?
한 번만 찍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한번 해서 그분이 나중에 예컨대 예. 어떤 암이라도 걸리면 당신 그때 거기서 수영해서 그 암에 걸렸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안심하고 거기서 계속 수영하라고 시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두려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예. 광고에 이렇게 홍보할 목적으로 예. 이렇게 물을 네. 더러운 물을 떠먹거나 수조물 또는 뭐 먹는 경우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있을 네. 걸로 생각되는 곳에 가서 한번 멱을 감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로 과학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 이 체내 축적 말씀하셨지만 알프스 통과한 물이, 그러니까 알프스의 성능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렇죠. 비판도 있을 뿐더러 그 나온 이런 물이 몇십 년 동안 방류가 됐을 때 우리 체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 추측할 뿐인데 그 추측을 과학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꾸 괴담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당신들이 괴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괴담이냐면은 예. 괜찮다 괜찮다 하는 괴담. 괜찮다 하는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네, 뭐 저런 엉터리로 이야기를 하나 더 불안해지는 거죠. 네,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대안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따를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억측과 소문에 의해서 이미 경제가 심각하게 네. 특히 수산업 분야에 그렇죠.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고통받고 없어요. 계시죠. 그걸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네.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해양 오염수 방류 자체로 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해양 오염수 방류를 음. 하지 말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 민주당, 야당, 시민사회, 뭐 환경단체 그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얘기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난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기물이 바다로 나온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딱 보고 그렇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류를 막는 것밖에 없다. 답이 특히나 정해져 있는 거네요. 일본 현지에서 이미 그런 피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국민들도. 아니 IAEA 보고서 봤지만 좀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게 야당이 얘기해서 못 믿고 야당이 얘기해서 불안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요. 그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국민의 뭐 85%가 이거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당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근데 그걸 가지고 괴담 뭐 선동당했다 왜 계속해서 과학을 부인하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일본 정부가 네. 해양 오염수 방류를 이제 휴가철 시즌이 지나면 뭐 8월 이후에 8월, 하겠다 예. 뭐 이러는데 막상 이제 방류를 하고 이게 이제 한 30년 계속 될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이런 것이 걱정이잖아요. 걱정이죠. 그 당장에 어떻게 타격을 될지. 받을 분들은 사실 이제 수산물 취급하시는 그럼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대안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정부는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산물 수입 안 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이거는 국민들이 괜찮다. 뭐 안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수입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부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핵 오염수 방출은 동해놓고 그 물이 돌고 돌아서 우리 앞바다까지 우리 바다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넉넉고 네. 안심해라 괜찮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으면은 우리 수산업이 타격을 안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데 네. 그 과정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 보듯이 고통받겠죠. 뻔한데 음. 그런 점에서도 지금 아직 방류하기 전에 네. 방류하지 못하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대안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지에서 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그것은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 대표로서 그렇죠.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수산물 수입은 당장은 뭐 안 하겠죠 우리 정부가 진짜
현재는 후쿠시마산 그 그- 특정 지역에 네, 그 수산물 근처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방류를 용인하면 방류 이제 반대하다가 방류하는 것과 뭐 이 존중한다, 아예 존중하고 일본과의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한 그 회담 내용을 보면은 방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뭐 모니터링 그렇습니다. 하고 뭐 우리 한국 전문가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류를 기정사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그러면 방류가 용인되면 방류하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수산물 물고기도 아니 알프스 통과는 깨끗하다며 그러니까 물고기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논리로 나올까봐 일본이 그게 좀 염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결국은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괜찮은데 네, 뭐 동해 남해 바다에 물고기가 뭐 문제 있겠나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최근 뉴스를 보면 알프스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알프스, 알프스 자체. 자체가 지금 하나의 방사능 필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사능 필터에 그게, 걸린 걸려진 그 폐기물들. 네, 방사성 물질이 이제 걸리는 거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중저준이 폐기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물질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알프스 통과한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필터에 걸린 방사성 방사능 물질. 폐기물들도 그걸 그것도 어디다가 처리할 건지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이제 처리 방법들을 계속 따로 보관소를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다 또 그냥 보관하면 계속 되지.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방류 안 하고 그 알프스 쓰지 말고 그냥 탱크를 좀 늘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보관하면 될 것 들고 같은데? 있으면 되거든요. 반감기 지날 때까지 좀 오랫동안 네네네. 들고 있는 게 전 세계 국민의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알프스 거기 필터에 걸리는 것도 문제가 됐군요.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얘기까지 나온다. 야, 그러면 알프스를 믿을 수 없고 알프스가 그동안 고장도 뭐 8차례 났었다고 하고 물론 2019년도 이후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시찰단이 가서 직접 가서 만져보고 뭐 이 돌아가는 거 보고 한 게 아니라 데이터만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건데 지금은 그게 과학이다. 믿는 게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 답답합니다. 자,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대책 마련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본에 다녀오셔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과학이 어떤 게 잘못되는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방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막상 방류를 결행하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이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인 좀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걱정이 괜찮아요. 되는 건 물론 이제 그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들은 아직은 뭐 상당한 기간 동안 뭐 한 길게는 뭐 10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정부에서 그러던데 10년 얘기하고 같은데. 바다를 뺑 돌아서 우리 앞바다까지 올라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 근데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요. 네. 왔다 하여튼 갔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네.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적극적인 PCR 검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회를 먹기 전에는 이거 방사능 검사를 하고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검사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이- 끔찍한 상황에 네.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 방류를 막는 게 지금 다른 최선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방류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막아야지 이게 우리 미래 세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는 말이 미래 세대 이게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미래 세대 위한
그 방류를 막는 건데. 그래서 예. 제가 앞서 이제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네. 원전을 공유하는 네. 원전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뭐 관계성 속에서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몇 년 남지 않았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분야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네. 원전 발전은 계획을 접어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있는 원전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 연대가 필요하고요. 국제 연대. 예, 그래서 이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소개 성과가 네. 일본의 입헌민주당이나 삼인당 하고 이 국제 연대에 대한 공감과 향후에 태평양 연안 네. 국가들의 정치인들과 또 시민단체들이 그런 국제 연대를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아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뭐 중국도 지금 반대 많이 하고 있고 네. 홍콩 같은 경우는 방류하면 수산물 이제 수입 안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 국제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로 좀 묶어낼 것인가. 네. 이것도 앞으로의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워낙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서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뒤로 또 밀리는 게 아니냐.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이 논란도 있고 또 지금 폭우 피해가 너무나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지 방류 문제가 좀 뒤로 밀린 이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문제 일본이 지금 방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를 얼마나 낼 것이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해야 나중에 후쿠시마산 이거 수산물 수입하라는 일본의 공세가 시작됐을 때도 우리가 좀 막을 명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잘 만들 것이냐 이런 과제가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수행을 마치 왕의 시대에 제멋대로 하던 그런 시기의 통치를 검찰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네.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는 것하고 지금 민생을 정상화하고 네. 또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 음.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말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들끓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 위기 문제는 굉장히 절박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팔라우의 환경부 장관하고 이제 네. 차담을 나누면서 어.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 네. 무엇을 가장 앞에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가장 첫째로 삼아야 된다. 네. 핵 오염수 해양 방출을 팔라우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팔라우 장관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감명 깊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국민 한 사람이라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 네. 그걸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자. 맞아요. 이 지도자들이 꼭 가슴속에 명심해야 될 그런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특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전격적으로 하면서 폭우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과학자 마을 주치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자주 좀 나오셔가지고 과학적으로 지금 여러 현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고 정부 여당이 워낙 또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과학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 현안에 대한 분석을 좀 앞으로 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끝으로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못다 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7월 장마가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잘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저는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빗길에 늘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